안녕하세요. 오늘은 6.2절 입체 도형의 부피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처럼 어떤 입체 도형이 주어졌을 때 한 직선을 x축으로 정하여 좌표가 a, b인 두 점을 각각 지나고 이 축의 수직인 두 평 사이에 있는 부분의 부피 v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2.2와 같이 이런 입체 도형이 주어집니다. 이런 입체 도형을 주면 여기에다가 아랫부분에 이렇게 x축을 줍니다. 입체 도형에다 x축을 주는 거죠. 평면을 준다. 평면을 준다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축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정적분을 계산할 때 구분구적법을 계산했던 것처럼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의 양 끝에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b라고 값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 이 영역을 구분구적법 합니다. n등분 쭉 해요. 해서 이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여기 단면이 생기겠죠. 단면이. 그럼 이 단면을 밑변으로 하고 하는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그 다음 역시 여기 XI에서 단면이 생기죠. 단면을 밑면으로 하는 이런 식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자른다. 그럼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 구간만큼을 높이로 하는 입체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요 각각의 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여기는 얘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구간만큼 가지는 이렇게. 그러면 요 밑면의 넓이를 ax0 곱하기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이다. n분의 1. 그럼 요 두 번째 기둥 ax1 곱하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xi n분의 1 하고 여기 범위에 각각 기둥을 세우다 보면 여기 오차가 생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궁극적으로 얘는 뭐가 되느냐, a에서 b까지 요 x를 잡을 때마다 자 잠시만요. 자 다시 x를 잡을 때마다 여기 단면에 넓이가 생깁니다. 단면에 넓이가 생기죠. 단면의 넓이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구분구적법처럼 비슷하게 각각의 기둥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계산했더니 얘는 뭐랑 같더냐, A에서 B까지 우리가 X를 자를 때마다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 거하고 같아지더라. 즉 얘가 뭐가 되더라?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더라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6.12. x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입체 도형의 단면의 넓이가 ax일 때 x는 a와 x는 b 사이에 놓인 입체 도형의 부피 v는 a에서 b까지 ax dx를 적분한 거랑 같아진다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번. y는 sin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Y는 sin X 여기까지만. Y는 sin X 여기 파이. 자, 그 다음에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sin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밑면, 지금 요 모양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여러분 책의 그림 6.10 보이시죠?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인, 그럼 여기다 X축의 수직으로 딱 잘라요. 딱 자르면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뭐가 생기냐면 정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그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 그럼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 또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 그럼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생긴다. 즉 요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X축의 수직인 한 면으로 잘랐을 때 여기 생기는 여기 단면의 넓이를 나타내주는 함수식을 적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임의의 X라고 하고, 그럼 요 길이는 지금 Y는 sin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X, sin X가 되고, 실제 요 길이가 sin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즉 단면의 넓이 AX는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sin X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4분의 루트 3 사인 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부피 V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이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삼각함수는 미분에서 나오는 6가지의 형태를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미분에서 사인 제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이 사인 제곱을 변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사인 제곱을 사인이나 코사인에 관한 1차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1차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이 무엇이 있었냐면,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세타 제곱이죠.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즉 반각 공식이 있었죠.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2분의 2x의 제곱으로 바꿉니다. 누구를? 사인 x의 제곱을.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럼 4분의 루트 3 밖으로 빠지고 0에서 파이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에서 얘를 직접 적분하시면 됩니다. 적분하면 8분의 루트 3 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정말 실제로 적분 계산하면 요게 나오는지 요 과정은 스스로 해보시고 6.12 예제를
과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따름 정리 6.1. 요것은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웠던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수 y는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 함수값이 0 이상이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함수값이 0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a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x축 주위로 회전하였을 때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위에 식이 저렇게 나오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증명이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얘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명은 되기는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위에 y는 fx라는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회전시켰더니 이런 항아리처럼 생긴 입체 도형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원이 생기죠. 원.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느냐? AX는 단순하게 말해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럼 반지름. 요 자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여기 x에 해당하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하면 실제 요 y 함수 값이 반지름이 되죠. 그럼 파이 y 제곱. 근데 이 넓이는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이 y를 다시 x로 바꿔줘야 해서 f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 v는 a에서 b까지 파이 fx 제곱의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13번을 실제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을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9의 부피를 구하시오.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따름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일단 그려볼게요. x축, y축, 반지름이 a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그냥 봐주세요. 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축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x축의 수직인 단면을 이렇게 잘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원이 생기겠죠. 그럼 이 단면의 넓이 AX는 파이 R 제곱, 즉 파이 Y 제곱. 그럼 이 Y를 X로 바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니까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V는 파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A제곱 빼기 X제곱의 dx 식이 나오겠죠. 그럼 적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적분 과정 지금 제가 계산 안 했는데 정말 적분하면 요게 나오는지 요것도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 1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y제곱은 8x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물선 y는 x제곱과 y제곱은 8x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겠죠. 자, x축, y축이 있고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x제곱은 8x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교점. 그럼 y는 x제곱, y제곱은 8x. 얘네 둘이 연립하면 우리가 교점이 얻어지겠죠? 교점은 어떻게 얻을까요? 대입할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8x는 0. 그럼 x 세제곱 빼기 8은 0. 그럼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x는 0과 2 2개, 0과 2 2개 얻어지겠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회전시키면 요 밖에 있는 거를 회전시킨 거에서 요 안에 있는 주황색을 회전시킨 거를 빼면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 V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2였죠. 2까지. 여기 시키면 파이 R제곱. 반지름 R은 Y 값이 되고 Y제곱. 그럼 일단 Y제곱이라고 써볼까요? Y제곱 dx 빼기. 니까 0에서 파이까지 Y제곱. 요 식에서 Y제곱은 뭐가 돼요? 8x가 되죠? 그럼 8x dx 빼기 그 다음에 어디가 되죠? 요식 요거를 회전시킨 거 요 영역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0에서 2까지 파이 y제곱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을 제곱 dx 0에서 파이가 2까지 죄송합니다. 0에서 2까지 파이 x 4제곱의 dx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 4x제곱의 0에서 2까지 여기도 파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0에서 2까지 빼기 파이 5분의 x 5제곱의 0에서 2까지.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계산은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하면 5분의 48 파이가 나오는지 여기도 요 과정 처음부터 정리하시고 요 과정이 실제로 계산해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서 과제로 우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따름 정리 6.2. 얘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따름 정리 6.2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V는 인테그랄 파이 A에서 D까지 X제곱의 DY가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이거는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y는 fx란 함수를 주고 그 함수를 x축으로 회전하는 경우 또는 y축으로 하는 경우에 회전체가 생겼을 때 그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마지막 정리 17번은 무엇인가? 즉 y축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가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y축으로 회전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17번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역시 함수값이 0 이상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그 다음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y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 v는, 즉 여기 dx, x로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y의 dx, 즉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fx dx와 같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 정리도 디테일한 증명보다는 직관적인 이해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y축으로 회전을 하죠. 그럼 옆에처럼 입체 도형이 생겨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냐면은 역시 얘를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여기서 그럼 여기 넓이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뭐 높이는 상관없어요. 어디로 하든. 그럼 저는 여기를 해볼게요. 그치? 요 함수 값을 높이로 가지는 직사각형을 세운 다음에 요 직사각형을 y축으로 회전해요. 그럼 y축으로 회전. 요렇게 회전하면 요런 식의 기둥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옆에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부분, 즉 요 부분의 부피는 전체 밑넓이에서 높이 한 거에서 요 하얀 거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역시 여기도 똑같이 요 부분을 또 회전시켜서 원기둥의 부피 계산하고 역시 여기를 회전시켜서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했더니 얘의 값은 그럼 뭐랑 똑같아지더라냐. 이 부피 v는 2파이 a에서 b까지, 즉 이 구간 AB는 우리가 y축으로 회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x의 범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2파이 a에서 b까지 뭐가 되더라? x, fx, dx 한 거와 같아지더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y축으로 회전했지만 부피를 x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제 18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sin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y축 주위로 회전시켰을 때 입체의 부피 v를 구하시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자,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x축이 있죠. y축이 있어요. 요까지. y는 sin x. 요 넓이. 그럼 얘를 y로 회전시켜요. 그럼 y로 회전시키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 요렇게 해서 요런 입체 도형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요 바깥 부분을 회전시킨 요렇게 생긴 요거에서, 즉 요 안에 거 요 부분을 회전시킨 요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금방 배운 거. 즉 x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니까 부피 v는 2파이 0에서 파이까지 x fx니까 sin x d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적분해서 계산하면 2파이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적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서 배웠던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제 부분을 직접 식만 세워주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안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고 과제로 제출하시고 그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낼 때 몇 절 안 된다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각각에게 메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체 도형의 부피, 회전체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풀어준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끝까지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고 연습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1번에 2번 문제랑 2번에 2번 문제를 추가로 풀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